과연 조심 15분의 3이랑 15분의 94. 자, 앞으로 계산하여라. 앞으로 어떤 종류의 함수를 배우든지 간에 따져야 될 것들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첫 번째, 우리가 함수를 대할 땐 정의역이 어떠한지를 찾으셔야 됩니다. 왜? 항상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정의역이 존재하는 건 아니니까 정의역이 특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함수 중에서 정의역이 특별한 함수는 1차 함수나 2차 함수 같은 건 실수 전체에 대해서 정의되지만 유리함수 같은 경우는 어느 특정한 값일 때 함수 값이 정의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무리함수 같은 경우는 이 값 기준으로 오른쪽에서는 정의가 되는데 왼쪽에서는 정의가 되지 않고요. 그래서 어떤 함수를 대하든 이 함수의 정의역이 특별한지 아닌지를 먼저 고려하셔야 되고, 그랬을 때 두 번째, 함수 값들은 그냥 모든 실수 y값이 다 나오는지 아니면 특정한 값을 기준으로 위만 나오는지 아래만 나오는지 아니면 어느 한 군데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나오는지 이렇게 치역도 고려하셔야 됩니다. 대신 공역은 고려 안 해도 되는 게 고등학교 때 배우는 모든 함수는 공역은 실수 전체고 그 중에 이제 치역에 해당하는 거 혹은 문제에서 얘가 공역이 이렇더라 수하에서 우리가 문제 풀다 보면 공역을 처음부터 1대1 대응을 만들어 주려고 제한해 놓지 않으면 그냥 공역은 실수 전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제에서 공역이 주어지지 않으면 실수 전체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를 그릴 때 따져봐야 되는 게 극한값이 무엇인지 따져봐야 됩니다. 제일 먼저 시작할 때 자, 내가 지수함수 그래프를 처음 배워. 원래는 미분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지수함수 미분하는 방법은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정도만 먼저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 새끼는 x값이 커짐에 따라 어떻게 될까요? 커져요. 한없이 커질 거야. 계속해서 곱하다 보면 겁내 커지겠지? 네. 그리고 x값이 한없이 작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0에 가까워지는데 0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커요. 커요. 그래서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로 가는 함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미적분에서 초월함수 그래프 그리는데 기초가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시작할 때 함수가 어디서 정의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양해무한대로 갈 때 정역이 실수 전체라면 지금처럼 양해무한대로 갈 때 이 함수는 어떻게 될 것인지, 음해무한대로 갈 때 이 함수는 어떻게 될 것인지를 고려해 보셔야 돼. 그 다음에 이 함수가 어떤 대칭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셔야 해. 어떤 대칭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 그래서 대칭성이 존재해. 예를 들어서 이게 y축 대칭이야. 그럼 나는 그래프를 x는 0 이상일 때만 그린 다음에 승순아, 그래프를 x는 0 이상일 때만 그린 다음에 그냥 y축 대칭 시켜서 왼쪽 부분을 마무리할 거고, 원점 대칭이라고 얘기하면 똑같이 0 이상일 때 이쪽만 그린 다음에 접어가지고 원점 대칭인 걸 그려낼 거야. 그래서 이 함수가 대칭성을 가지고 있는지 안 가지고 있는지.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치역이 특별한 함수가 1차 함수 같은 경우는 이랬는데 2차 함수에서 처음으로 치역이 좀 특별해집니다. 얘를 기준으로 이 위에 값만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같은 걸 많이 물어보냐면 이 함수만이 갖는 고유의 특징이니까 얘는 안 갖고 얘만 갖는 특징이라서 x값이 1하고 4 사이일 때 최소값이 얼마인지를 물어보는 이런 경우들을 많이 문제로 내. 그 전까지는 1이랑 4를 이렇게 찾으면 1이 제일 작거나 반대로 4가 제일 작거나, 그래서 그냥 끝을 넣었으면 끝났는데 2차 함수만이 갖는 첫 번째 특징이었어서, 그래서 얘는 양 끝값이 아닌 중간에서 최소값을 갖기 때문에 문제에서 2차 함수의 최소값을 막 계속 물어봤던 거야. 왜? 얘만 갖는, 얘는 갖지 않고 얘만 갖는 특별한 특징이기 때문에.
그래서 각 함수마다 특별한 특징이 있어서 그 특징들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거야. 근데 이제 우리가 배웠던 함수 중에서 제일 좀 특별했던 건 종윤아, 야, 문제 풀 때 유리함수 시험 뭐 문제집 같은 거 보면 유리함수 문제가 많디, 유리함수 유형이 많디. 유리함수. 유리가 훨씬 많잖아. 왜냐면 유리함수만이 갖는 고유한 특징이 정의역도 이 새끼는 특이하고 치역도 이때까지 본 것과 다르게 어느 한 값을 기준으로 달라지고 그 다음에 대칭성도 가지고 있지. 점근선의 교점 대칭이기도 하고 점근선의 교점 지나가면서 기울기가 1이거나 마이너스 1인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물어볼 게 더 많은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한 11개 정도 정리해 줄 건데 각 그 11개 정도 함수를 대할 때 이 11개 중에서 이 함수만이 갖는 특징이 무엇인지 친구나 너 이씨 안 깨? 나가든가 앞으로 오든가. 이 함수만이 갖는 특징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문제 푸는데 그 함수를 정확하게 이해했다고 볼 수가 있어. 그 다음에 5번째로 대칭성을 확인했으면 이 새끼가 점근선을 가지고 있는 함수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셔야 돼. 점근선을 가지고 있는 함수인지 아닌 함수인지. 그래서 점근선이 있는 함수는 무조건 점근선을 제일 먼저 시작할 때 그리고 시작할 거야. 점근선을 먼저 그리고 시작할 거고 그 다음에 항상 지나가는 점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돼. 그래프가 지수함수나 로그함수가 갖는 특징인데 밑이 뭐여도 상관없어. 지수가 0이면 무조건 1 지나갈 거야. 로그도 밑이 뭐여도 상관없어. 진수가 1이 된다면 무조건 0을 지나갈 거야. 그래서 얘네들만 갖는 고유의 특징이야. 정점을 지나간다는 게 지수 로그 함수에만 갖는. 그 다음에 그 그래프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원래 이거는 미분한 함수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야. 도함수는 미분한 함수가 도함수라는 건 기억나? 네. 오케이? 그래서 도함수는 유도함수의 줄임말이야. 유도함수의 줄임말인데 유도함수가 뭐냐면 원래 함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원래 함수를 유도해 줄 수 있는 함수라고 해서 유도함수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원래는 모든 그래프는 미분을 해가지고 그 그래프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미분을 한 번 더해서 아래로 볼록한지 위로 볼록한지 걔네들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리는 건데 지수함수 같은 경우는 미분을 배우기 전, 원래 문이과 통합되기 전, 그 전 교육과정에서는 문과는 저거 지수로그 함수를 안 배웠어. 이과만 배웠거든. 미분 배우고 나서 미적분에서 지수로그 함수 배우고 지수로그 함수 극한이랑 지수로그 함수 미분까지 이렇게 배운단 말이야. 그래서 원래는 미분을 배워야 되는데 이게 공통부분으로 넘어오면서 그래프가 그냥 미분 내용은 없이 그냥 그래프만 이렇게 덜렁 넘어와가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걸 어떻게 그려야 되냐면 극한까지는 이해를 할 수 있잖아. 이렇게 여기서 출발해서 일로 가겠구나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점을 찍어가지고 중학생들처럼 함수를 찾을 거야. 0,1 1일 때 어디 지나가냐? 2 중학교 때 이런 거 했던 거 기억나? 이차함수 막 그릴 때. 그 다음에 2일 때 얼마? 4 마이너스 1일 때 얼마? 2분의 1 마이너스 2일 때 4분의 아 그래서 얘한테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얘는 한없이 커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구나. 이게 y는 2의 x제곱 그래프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이렇게. 자 그래서 그래프가 증가하고 감소하는지 여부를 따져야 되고 그 다음에 증가하고 감소하다 보면 증가하다 감소하는 지점이 생기고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지점이 생겨. 근데 원래는 정확한 극대와 극소의 정의는 열린 구간을 잡았을 때 자 이렇게 함수가 있다. 이차함수로 합시다. 이차함수가 이렇게 있었을 때 내가 열린 구간을 이렇게 양끝이 구멍이 뚫리게 구간을 잡아. 그랬을 때 다른 모든 함수값보다 작은 게 존재하면 그 새끼를 그 새끼를 극소라고 불러. 그래서 여기가 극소인 거야. 극소. 그래서 일반 고등학교에서는 잘 안 나오는데 자사고 내신에는 이런 것도 좀 나와.
자, 이 함수는 극소값을 가지고 있나요? 뭐 이런 것도 좀 나와. 승순아, 얘는 극소냐 아니냐? 이 연두색 그래프는 극소값을 가지고 있냐 안 가지고 있냐? 안 가지고 있어? 가지고 있어? 왜? 양 끝을 열린 구간으로 이렇게 잡아주시면 요 안에 들어있는 함수값 중에 제일 작은 게 얘지. 얘가 극소값이야. 그래서 범주가 다른데 최대 최소랑 극대극소는 범주가 다른 개념인데 뭐냐면 저기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산은 극대야. 극대. 그럼 일본에서 제일 높은 산도 있을 거고 중국에서 제일 높은 산도 있을 거고 인도에서 제일 높은 산도 있을 거야. 네팔에서 제일 높은 산도 있을 거고. 그러면 그런 높은 산들을 싹 모아가지고 최고로 높은 산은 최대가 되는 거야. 극대와 최대는 그런 차이가 있어. 그래서 극대극소를 구하고 나면 너네가 최대 최소도 찾을 수가 있게 돼. 이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이 함수가 아래로 볼록한지 위로 볼록한지 볼록성도 따질 줄 알아야 됩니다. 원래 정확하게 볼록성은 미적분에서 이계도 함수를 이용해가지고 볼록성을 찾는 게 일반적인데 지수로그 함수 너네 지금 시너지 문제만 풀더라도 시너지가 수상수와는 워낙에 잡스러운 문제들을 많이 내서 시너지 이외에서도 문제들이 좀 나오는데 이상한 학교들은. 근데 여기서부터는 기출 문제들도 꽤 많이 실려 있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기울기에 관한 얘기나 기울기가 미분에서 원래 처음 나오고 그 다음에 나와야 되는데 지수로그 함수가 옛날부터 이제 기출로 미적분에서도 들어있었던 것도 가져오고 막 이러다 보니까 약간 좀 섞여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이 새끼는 아래로 볼록하다고 하면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아요. 이거 아래로 볼록한 함수예요. 그리고 이렇게 무리함수 있죠. 무리함수 이거 위로 볼록하다고 하면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아요. 이게 지금 아래로 볼록과 위로 볼록이 2차 함수에서만 있는 개념이 아니야. 아래로 볼록과 위로 볼록은 위차 함수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기울기를 계속 비교할 수 있는 모든 함수에 대해서 어디로 볼록한지를 물어볼 건데 예를 들어 3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드리면 이렇게 생겨. 여기 가운데 점을 기준으로 왼쪽은 위로 볼록하고 오른쪽은 아래로 볼록합니다. 그래서 볼록성이 변하는 이 지점을 변곡점이라고 불러요. 곡선의 볼록성이 변하는 지점이라서 변곡점이야. 그래서 미적분에서 나오긴 하는데 수투 문제를 풀 때도 변곡점을 이해하고 아는 게 진짜 중요해. 그러니까 내신에 수능 킬러로 많이 나왔던 거 예를 들면 이번에 부인고 1컷이 60점 만점에 37점인가 그랬거든요. 36, 7점이었어. 선생님 반에 5명 나왔다 이번에. 부인고 1컷 37점이에요? 36, 7이었어. 36, 7. 요거네? 왜 그러냐면 수능 2학년. 22번 문제들이 5개 정도 나오고 그 현우지생 드릴에서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경희대 의대는 너네 거였지? 너네 마지막 문제가 경희대 의대 기출 아니야. 마지막 문제가 경희대 의대 논술 문제였어. 서술형 마지막 문제가 2학년. 그래서 이번에가 선생님이 보인고 가르치면서 등급컷이 제일 낮았는데 근데 2학년 봐? 선생님이 지난번에도 그 얘기했던 것 같은데 1학년 2학기 기말고사가 1학년 때는 점수가 제일 안 나오는 시험이고 2학년 때도 2학년 2학기 기말고사가 점수가 제일 안 나오는 시험인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그 부분에 수능 킬러 문제들이 다 나와. 미분적분 22번이랑 14번이랑 20번이 미분이랑 적분으로 내는 문제거든. 객관식 1번부터 15번까지 있잖아. 그 다음에 주관식이 공통부분 16번부터 22번까지 있단 말이야. 그래서 14번 그 다음에 20번 22번이 미분적분에서 나오는 거야. 도함수 활용이랑 정적분 활용에서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이 세 파트가 수능에서 제일 어렵게 나오는 문제 세 종류가 다 한 시험 범위에 들어있으니까 이제 다 거기다가 때려박아 놓으면 그냥 풀 줄 알아도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그리고 이제 살짝 변형시켰는데 변형을 좀 더럽게 시켜놓은 게 좀 꽤 있어서
그래가지고 이번에 등급컷이 거의 역대급으로 낮게 나왔는데 그런 류의 문제를 풀려면 우리는 3차 함수의 특징과 4차 함수의 특징이 단순히 교과서에서 그냥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나오는 거 그냥 교과서에서 서술하는 것 말고 3, 4차 함수가 갖는 모든 특징들을 너네들이 다 기억을 하고 들어가야 돼. 그리고 수능 보기 전에도 반드시 기억을 하고 들어가야 돼. 그래서 킬러 문제를 이번 수능 22번도 킬러 문제 없애라고 하도 지랄하니까 어떻게 3차 함수 문제 중에서 뭐 비율관계니 변곡점이니 이런 거 다 따지지 않고 문제를 풀 수 있게 하려고 함수 값들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이렇게 바뀔 건데 중간에 곱해서 0보다 작은 게 하나도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문제를 냈거든? 그럼 뭐면 되냐면 이 중간에 변할 때 있지 두 칸 건너서 봐 이렇게 둘 곱해가지고 음수인 게 존재 안 하려면 중간에 0 두 개 끼고 있으면 돼. 이러면 봐 왼쪽 다 곱하면 양수지 두 개씩 이렇게 건너뛰는 거 다 곱하면 양수지 이렇게 곱해도 0이지 이렇게 곱해도 0이고 이렇게 곱해도 0이고 이렇게 곱해도 0이고 그 다음에 다시 양수되지. 그래서 곱이 fk 곱하기 fk 플러스 2의 곱이 0보다 작게 해주는 정수 k가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했다. 그래서 3차 함수는 어떻게 돼야 되냐라고 얘기를 하면 중간에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뀔 때 근이 연달아서 두 개가 나와야 된다. 그 조건을 이용한 게 22번 문제였거든? 이거 자꾸 비율관계니 킬러 문제니 학원 다니고 이제 단순히 문제집만 풀면 안 되고 학원에서 선생님들이 이제 계속 킬러로 나왔던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얘네들은 이렇게 풀면 쉬워 이렇게 풀면 쉬워 하고 이렇게 정리했던 내용들을 최대한 안 내고 싶으니까 문제가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근데도 이번에 등급컷도 되게 낮았고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없었는데도 네. 그래서 내년에도 뭐 그리고 내후년에도 적당하게 나올 것 같은데. 그거 들었어? 지금 중2부터 수능에 미적분 빠지는 거? 네. 통합수학 너네 몇 년 차이 나? 2살 차이 나요. 2살 차이 나? 저희 재수반 삼수면 미적분 안 해도 돼. 네. 확통하면 돼. 확통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수원, 수투, 확통 이렇게가 수능 전범이던데? 네. 지금으로 치면 수원, 수투, 확통 이렇게? 그래서 재수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삼수부터는 좀비해야지. 그냥 본고사를 보지 않을까 싶던데? 아니 수능으로 변별을 할 수가 없잖아. 그리고 그리고 너네 다음부터는 5등급제라서 1등급 아니면은 그냥 무조건 바로 정시 준비해야 되겠던데? 더 치열해지겠던데? 5등급제면 지금 1, 2, 3등급까지 거의 1등급일 텐데 그러니까 1 뜨고 안 뜨고 문 열고 닫고가 지금은 그래도 2초나 2 문 연거나 1 문 닫은 거랑 그렇게까지 심한 차이는 안 나는데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정도인데 그때 돼서 1이랑 2면 거의 나가야겠던데? 수능에서 그래서 내신이 더 중요해지겠던데? 얘들 하고 많이 다니겠던데? 그 구간에 있는 적당한 아이들? 잘하는 애들은 원래 다니고 2주 나가 자 그래서 이 곡선에 그래서 볼록성이 뭐라고 나올 거냐면 미분은 얘기 못하니까 어떻게 나올 거냐면 문제가 x1에서의 함수값이랑 x2에서의 함수값의 중점과 x1과 x2의 가운데에서의 함수값 얘네들의 배수 비교로 이렇게 나올 거야. 얘랑 누가 큰지 비교하세요 하면 얘랑 누가 큰지 비교하세요 하면 이게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를 따지라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보여드릴게.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생기면 x1이 여기 있어. x2가 여기 이렇게 있다. 그러면 여기가 x1, fx1이고 얘가 x2, fx2니까 이 점과 이 점의 가운데를 찾으려면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쉬울까요? 이 y값과 이 y값의 가운데 y값은 어떻게 찾으면 제일 쉬울까요? 직선을 그려서 중점에서의 함수값을 찾아버리면 이게 바로 가운데에서의 함수값 y좌표가 2분의 fx1 더하기 fx2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x값들의 중점, y값들의 중점. 근데 여기 밑에
여기 x좌표가 2분의 x1 더하기 x2라며 그지? 그럼 이걸 함수에 집어넣어 봐봐. 그럼 이 밑에 선생님이 체크한 이 점이 바로 중점에서의 함수값이지. 그래서 함수값들의 중점이 중점에서의 함수값보다 크면 아래로 볼록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문제에서 많이 보게 될 거야. 그냥 문제는 남아있어. 지수로그 함수 이제 기출 유형들이나 지수로그 함수에서 물어볼 때 지수로그 함수는 지금 그려보셔서 알겠지만 자 정의역 특별합니까? 아니 실수 전체니까 안 특별해요. 치역 특별합니다. 치역 0보다 커요. 0보다 큰 값들만 나와요. 그 다음에 얘 최소값이 없다. 최소값 최대값이 없다. 0에 가까워지는 거잖아. 이럴 때는 최소값이 없다라고 불러. 0에 가까워지는 거지 실제 0은 아니니까. 그 다음에 얘도 한없이 커지니까 최대값도 없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지수함수만이 갖는 특별한 특징을 좀 보시면 지수함수 거야. 지수함수는 치역이 특별하고요. 대칭성 같은 거 없고요. 점근선 있습니다. 정점 있고요.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판단 잘 하셔야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볼록선까지. 이제 물어볼 게 없으니까. 이렇게까지가 지수함수만이 갖는 특별한 특징이야. 극대극소는 없어요. 최대최소야 뭐 증가함수니까 왼쪽 아니면 오른쪽 그냥 대입해가지고 구하면 되니까 최대최소도 그렇게 많이 물어보진 않고 합성함수의 최대최소만 좀 물어볼 거야. 그래서 얘도 되게 많이 물어볼 테니까 반대로 이렇게 되게 되면 중점에서의 함수값이 오히려 함수값들의 중점보다 크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 함수값들의 중점은 직선을 연결시켰을 때 센터고 중점에서의 함수값은 그 센터 이 점에서의 함수값을 뜻하는 거니까 위로 볼록하다는 건 누가 오히려 더 크다는 소리? 중점에서의 함수값이 더 크면 위로 볼록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시험을 어렵게 내고 싶으면 이렇게까지도 나오는데 3분의 2fx1 더하기 fx2와 3분의 2x1 더하기 x2 얘 대소비교 또한 짜란 2대1로 내분하는 점 매서의 함수값과 함수값들의 내분값 대소비교 얘도 1대2로 내분하는 점. 아니 근데 웬만한 학교에서는 안 나와. 보인고 정도 보인고 정도 빼놓고는 이 선지 진짜 잘 안 나와. 아니면 강남 대치동 이렇게 나와도 똑같이 함수값들 내분점과 내분하는 점에서의 함수값을 대소비교하는 모든 문제들은 볼록성을 활용하는 문제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볼록성을 활용하는 문제라고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 볼록성 때문에 나중 가면 변곡점도 함수마다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얘는 변곡점 없어요. 아래로만 볼록하니까 변곡점 없어요. 얘도 위로만 볼록하니까 변곡점 없고요. 자, 그래서 변곡점까지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역함수가 존재하는지 함수를 보실 때 기본적으로 이 정도까지는 파악하셔야 돼요. 쌤이 계속 함수가 중요하다 수능 시험 범위의 80%는 함수다. 실제로 수능 시험 범위의 80%가 함수고 나머지 20%는 대입해가지고 추론하거나 이렇게 너네들이 싫어하는 노가다 문제들이 많지만 함수는 그냥 아는 만큼 보여서 잘 정리하고 들어가면 수능도 크게 별거 없는데 지금 이 정도까지는 함수를 대할 때 예를 들어서 유리함수 한번 여기에 해당시켜 봅시다. 유리함수 같은 경우는 정의역도 특이하고요, 치역도 특이하고요, 부탄값도 특이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대칭성도 가지고 있고요, 정근선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증가함수는 별로 안 중요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 구간에서 증가하고 이 구간에서 증가하지만 전체가 증가한다고 하지는 않아서 그래서 증가함수는 별로 안 중요하고 최대최소도 별로 안 중요해요. 그냥 그래프만 그리면 최대최소도 맨날 이렇게 생겼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최대최소를 구할 수가 없어. 왜? 계속 올라가고 계속 내려가니까. 그래서 이렇게 물어봐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서 되게 쉬워. 그냥 양 끝값이면 끝나.
그래서 최대치수 별로 안 중요하고요. 극대국수 없고요. 볼록성 잘 안 물어보고 물어볼 게 많아가지고 얘도 아래로 볼록하긴 합니다. 얘는 아래로 볼록하고 얘도 위로 볼록하긴 해요. 근데 이게 연결되면서 곡선의 볼록성이 바뀌어야 중간에 변곡점이라는 게 생기는데 그냥 그래프가 잘려서 두 가지로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얘는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역함수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역함수 같은 경우는 그냥 뭘로 풀자고 얘기했었냐면 빠르게 그냥 바꿔가지고 공식으로 풀자고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이제 유리함수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5개 그리고는 애들이 제일 조금 싫어하는 부분이 문제를 그 함수의 특징에 대해서 문제를 냈을 때 제일 오답률이 높아지는 부분은 대칭성을 활용해서 내는 것들이 제일 어려워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유리함수가 x는 3, y는 4를 기준으로 이렇게 대칭일 때 f1 더하기 f2 더하기 f4 더하기 f5가 얼마냐 이런 거 물어보면 이런 게 지금 대칭성을 활용한 문제들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의 센터가 2하고 4의 센터가 얘고 1하고 5에서의 센터도 얘라서 답은 16됩니다. 이런 게 지금 대칭성을 활용한 문제들이고 그 다음에 자 제일 가까운 게 어딘지 물어봐. 이거 루트 2k라고 외우라고 그랬죠. 이것도 지금 대칭성을 활용한 문제예요. 왜? 얘 지나가면서 기울기가 1인 점 대칭이니까 얘가 제일 가까운 점이라서. 그래서 삼각함수를 애들이 삼각함수 문제 풀면 좀 많이 어려워하는데 그래프 문제 그게 뭐냐면 다 대칭성이 삼각함수가 오져요. 점대칭이기도 하고 선대칭이기도 하는데 그런 점이 개 많고 그런 선이 개 많아서 그냥 단순히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 이 정도 수준이면 괜찮은데 점대칭이나 어느 선대칭, x축이랑 y축이랑 평행한 선대칭을 물어봐서 이렇게 물어보는 것들이 많아서 그래서 삼각함수 대칭성이 좀 빡센 함수들이 재밌어요. 문제가 낼 것들도 되게 많고 알고 모르고의 차이가 되게 확 나는 부분이 대칭성 부분이에요. 함수에서 이 부분이 나머지는 그냥 편하게 좀 받아들이시면 되고 그래서 실제로 지수함수 그래프를 그릴 때는 y는 0이라는 정근선을 먼저 그리고 0,1이라는 정점을 찍고 나서 지금 밑이 1보다 크니까 곱할수록 커져가지고 증가합니다. 이 정도로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는 실제로 지수로그 함수 자리가 수능의 13번 자리인데 지수로그 함수 그래프의 특징을 물어보는 준킬러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때는 보통 지수로그 함수가 같이 나오면 조금 어렵고 너네 저기 유리함수랑 무리함수랑 같이 나온 문제 중에서 이런 거 본 적 있을 텐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그랑 맞나? 그래서 뭐 여기랑 요 y좌표가 뭐 똑같아. 그래서 x1의 위치가 뭐 2하고 3 사이냐? y1이 어찌냐? 그런 문제들의 출처가 전부 다 지수로그 함수 기출문제들 변형한 거야. 그걸 2차랑 무리로 바꿔준 거야.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되게 많이 나올 거고요. 그래서 일단 지수 함수만 먼저 마무리를 좀 해주면 자 노가다 띄워가지고 그래프 그리는 건 별로니까 2분의 1이나 다른 함수들은 다 대칭성을 이용해서 2의 x제곱까지만 직접 대입해가지고 구화해서 그래프의 모양이 이렇다는 걸 기억을 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얘는 태연아 뭐 한 거야? 2의 x제곱 그래프를 y축 대칭 시킨 거니까 2분의 1 x제곱 그래프는 굳이 대입 안 해도 이렇게 생겼다는 걸 찾을 수 있겠다. 이해돼? 그래서 얘는 2분의 1 x제곱 그래프고 따라서 밑의 크기가 1보다 크면 증가하는 그래프가 되고 밑의 크기가 0하고 1 사이면 감소하는 그래프가 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을 뭐까지 시킬 거냐면 x축 대칭도 시킬 거예요. 그래서 지수함수 그래프의 개용은 총 4가지가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얘를 x축 대칭 시키면 이렇게 되고요. 얘를 x축 대칭 시키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따라서 야 정유찬 나와. 자, 따라서 너네들이 지수함수에서 고려해야 되는 건 딱 2가지요. 밑의 크기와 y의 부호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밑의 크기와
y의 부호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만 따져주시면 돼요. 그러면 선생님 x의 부호가 바뀌어도 달라지는 거잖아요. 근데 기준이 많으면 더 헷갈리니까 x의 부호가 마이너스일 때는 그냥 밑을 바꿔줍시다. 이렇게. 그래서 그래프의 모양은 4개 있는데 자 평행이동까지 해가지고 그냥 바로 그려드리면 자 연습 몇 개만 해볼게요. y는 평행이동부터는 너네들이 그냥 다 하는 거니까 자 이렇게 된다고 하고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그러면 당연히 뭐 먼저 그려야 된다고 했냐면 점근선을 먼저 그려야 된다고 했어. 지윤아 점근선 얼마인지 혹시 보이니? x는 1이 점근선이야. 1에서의 함수값이 없구나? 모르겠어? 자 봐봐 얘는 자 2의 x제곱 플러스 3이라고 하면 그렇지 그렇지 야, 자 지수함수의 점근선 기억하세요. y는 3. 원래 지수함수 그래프의 점근선은 y는 0. 그걸 위로 3칸 올린 거야. 지수함수 그래프는 점근선이 x축과 평행해. 그래서 y는 k 이런 형태로 나올 건데 위로 3칸 올렸으니까 그리고 이 지수값은 무조건 요 안에 있는 이 지수값은 무조건 0보다 커요. 0에 가까워지긴 하는데 0보다 커서 이 새끼가 0이 될 수 없으므로 y는 3이라는 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할 때는 y는 3을 먼저 그려요. 그리고 나서 정점을 찍어요. 자, 몇 컴마 몇? 유찬아, 몇 컴마 몇이 정점이냐? 밑값에 관계없이 x가 얼마일 때 항상 똑같은 값이 나오지? 1일 때 y좌표는 2, 1,2를 찍어주시면 됩니다. 1,2를 찍어주시면 되고요. 마무리는 내려갈지 올라갈지만 결정하면 되는데 위에가 쉽잖아. 위에는 그냥 1보다 크면 올라가고 0하고 1 사이면 내려오죠. 오케이? 그걸 적은 거야. 그럼 얘 밑 보면 민성아 밑이 2야 2분의 1이야? 2야. 에라이 새끼야. x의 부호 어떻게 하자 그랬어 아까 쌤이? 양수로 통일시키자고 했잖아. 그럼 얼마야 밑이? 2분의 1이면 원래 이렇게 생겼지? 이걸 접었으니까 담소를 접으면 증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프 완성시켜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x절편 y절편 정도만 여기가 1 그 다음에 y절편은 로그 값이니까 쓰지 맙시다. x절편은 로그 값이니까 안 써도 되겠다. 그냥 이 정도로만 그래프를 완성시켜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다시 y는 3의 3분의 1에 2 빼기 x 마이너스 2 3 아가 정훈아 불러. 뭐 먼저 그리고? 점근선 정근선 얼마? y는 마이너스 4. 지수함수 정근선 개 쉬운데 이것도 최승준 이 새끼 정근선 얼마라고? 이 새끼 정근선? 저 하성원 이거 정근선 얼마라고? 그려. 아 최승준 수업 좀 들어. 자지 말고 저기 y는 마이너스 3. 아 이것만 없애면 정근선. 아 이것도 헷갈리면 진짜 5, 6 떠요. 야 요거 이 새끼 없애고 y는 마이너스 3 먼저 그리고 정점 민성아 몇 컴마 몇? 2 컴마 마이너스 2 2 컴마 마이너스 2 그럼 그래프는 둘 중 하나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정훈아 올라가냐 내려가냐? 3의 x 네 내려가요. 안 되죠. 올라가야겠구나. 아 물고기 새끼 야 학교에서도 이렇게 낸다 이거 이렇게 내주면 괜찮은데 이렇게 낸다고 양아치처럼 이렇게 낸다고 여기 마이너스 x인 형태로 많이 내니까 낚이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래프 계약 이렇게 된다고 이해해? 최근에 형 왜? 네? 왜? 올라가요. 저거 3분의 1을 하면 2 마이너스 x니까 x 마이너스 1을 그래서 3이라서 올라간다고? 왜 조균이가 몰라서 근영이한테 물어본 거야? 근영이가 몰라서 조균이한테 물어본 거야? 그냥 원래 얘기할 게 있어가지고. 아 그냥 근영이가 땜빵에서? 야 성훈아 중학교 2학년 때까지 그랬던 거 아니야? 너?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 야 여기서 하성원이 제일 잘했냐 조균아? 아니 근데 그건 진짜 맞아요. 아 내가 그 새끼다. 아니, 내가 본 중이 한성은 좀
화석을 잊으시 때문에 내가 미안하다 소문아. 그때 비해서 이렇게 똘똘한 지원해가지고 내가 근데 왜 저렇게 됐어? 우리 수고를 내가 내 잘못이야. 소문아 왜 저렇게 내가 스스로 패스라도 공부를 시켰어야 되는데. 괜찮으니까 오늘 벽제갈비. 소문아 너 나랑 따로 복제까지 가면 진짜 공부하냐? 오. 하루에 순공 시간 6시간씩 때리는 거 인증하냐? 1월 1일 날 복제까지 가자. 왜? 와, 야, 해준다니까? 아, 뭐 양껏 먹어. 먹고 싶은 만큼 먹어. 복제갈비도. 저게 된다고? 그거보다 내가 잠깐 생각을 좀 해봐.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저기 지수함수에서 많이 틀리는 거 하나만 얘기해 드릴게요. 자, 요 새끼는 2의 x제곱을 평행이동 시켜가지고 겹쳐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보이지? 있어.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야. 이게 지수함수에서 제일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 이때까지는 그렇지 않아서 뭐 예를 들어서 야 x분의 1 세배하면 이게 평행이동해서 되냐? 안 돼? 야 지금 뭐 이차함수에서 x제곱이랑 2x제곱을 평행이동해서 돼? 안 돼? 실수배하면 원래 안 돼. 실수배하면 원래 안 되는 게 국룰이었어. 근데 얘 봐. 되냐 안 되냐? 되지.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로그 2의 3만큼 평행이동시킨 겁니다. 실수배한 게 지수는 어떤 숫자를 곱하더라도 얘를 밑이 2인 지수가 로그고 밑이 2인 새끼로 바꿔줄 수 있기 때문에 유일하게 지수함수만 실수배하더라도 평행이동이 돼요. 그래서 지수함수에서 제일 많이 틀리는 거 y는 k 곱하기 a의 x제곱 그래프는 얘 그래프는 y는 x제곱 그래프를 y는 a의 x제곱 그 얘를 x축으로 마이너스 로그 k가 a의 로그 a의 k니까 마이너스 로그 ak만큼 평행이동시킨 거다. 이거는 꼭 좀 기억하세요. 많이 틀리니까. 지수에서 제일 많이 나가는 게 이거예요. 나머지는 이제 그래프 개형 정도만 정확하게 그릴 줄 알고 점근선 정점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그 다음에 치역 이 정도만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로그 함수는 이것만 가지고 충분히 다 풀어올 수 있을까? 화이팅! 수업 열심히 듣고 유형 문제는 난 풀이 안 해줄 테니까 너네는 그리고 저기 G, B 애들은 유형 문제도 다 풀이 해주거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으면 내려가는 것도 방법이니까 괜찮으니까 편하게 얘기를 해주고 자 그 다음에 로그 함수 쌤 화장실로 갔다 왔는데. 안 돼요. 로그 함수 개념 설명해야 되는데 못 참겠어? 그 정도까지는. 아 그래? 거기 쌀 것 같은데 얘기해. 그럼 보내줄게. 자 로그 함수. 자 로그 함수는 방금 전에 2의 x제곱 그래프를 지수 함수라고 했으면 로그 함수는 이거 대입해서 안 구할게요. 그냥 2의 x제곱 그래프 그리는 걸 알아냈으니까 y는 로그 2의 x 그래프는 2의 x제곱 그래프랑 무슨 관계인지를 가지고 한번 따져볼게요. 자 그러면 x랑 y랑 자리를 바꾸면 요 i의 역함수는 x는 2의 y제곱 y는 x 대칭시키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얘를 이 식을 y로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로그 2의 x라고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따라서 2의 x제곱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었다면 y는 x 대칭을 시키면 그게 바로 로그 2의 x 그래프가 됩니다. 따라서 원래 점근선은 y는 0이었어요. 그럼 x, y 자리 바꾸면 지하야. 로그 함수의 점근선은 뭐는 0이겠어?
그렇지. x는 0이에요. 이게 점근선이야. y는 0이 x는 0으로 바뀝니다. 로그 함수에서 점근선 찾는 방법은 진수가 0이라고 하면 그게 바로 점근선이 돼요. 진수가 0이라고 하면 점근선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정점이 지훈아 0,1이 지수함수의 정점이었지. 그럼 바꾸면 로그 함수는 몇 컴마 몇이? 1,0이 로그 함수의 정점이 됩니다. 오케이? 얘도 똑같이 점근선 가지고 정점 갖는 함수예요. 그 다음에 y는 x 대칭시켰을 때 증가가 감소로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증가함수의 역함수는 증가함수입니다. 감소함수의 역함수도 감소함수예요. 따라서 증가하게 그래프 그려주시면 문제 끝. 이게 바로 로그 2의 x 그래프의 개형입니다. 이게 로그 2의 x 그래프의 개형이에요. 그러면 지수함수들을 y는 x 대칭시켰을 때 지수함수들을 y는 x 대칭시켰을 때 나오는 함수들이 로그 함수니까 준식아 원래 지수함수 몇 개 있었다? 개형이? 4개 있었지? 그럼 로그 함수도 개형이 몇 개 생긴다? 4개 생길 거다. 이 새끼를 x축 대칭시킨 그래프가 이렇게 생길 거고 이 새끼를 y축 대칭시킨 그래프가 이렇게 생길 거고 그 다음에 요 새끼를 y축 대칭시킨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서 로그 함수 그래프의 개형도 총 4가지다. 총 4가지다. 그리고 자, 이 4가지를 구분하는 방법은 자, x축 대칭시키면 y 자리에 부호를 바꿀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아까 쌤이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지수함수도 밑의 크기에 따라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를 나누자고 얘기했으니까 로그의 부호는 밑의 크기를 바꾸어 줄 수 있으므로 그래서 여기서는 여기에 마이너스인 거는 기준으로 잡지 말고 이 새끼를 항상 플러스로 잡으시는 게 좀 편해요. 그래서 밑이 0하고 1 사이니까 감소, 밑이 1보다 크니까 증가. 그래서 얘는 2분의 1의 x제곱 그래프를 접은 겁니다. 2분의 1의 x제곱 그래프를 접은 거고 대신 누구의 부호를 바꾸는 건 어쩔 수가 없냐면 y의 부호, x의 부호를 바꾸는 건 x의 부호를 바꾸는 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로그 함수 그래프 개형 4가지는 기준을 2개로 잡을 건데 하나는 뭐냐면 밑의 크기고 다른 하나는 뭐냐면 x의 부호를 가지고 결정할 겁니다. 이렇게 아까 지수함수에서는 형거나 지수함수에서는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내려가는 차이는 뭐 때문에 발생하고 밑이 야 분수 2분의 3 분수야 이 새끼야. 그래서 1보다 큰지 0하고 1 사이인지 1보다 크면 증가 그 다음에 0하고 1 사이면 감소. 이 오른쪽은 똑같아. 1보다 크면 증가 0하고 1 사이면 감소. 그 다음에 정훈아 이 밑으로 내려오는 건 어떻게 하면 밑으로 내려오는 거였어? a의 x제곱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면 즉 y의 부호가 마이너스면 밑으로 내려가는 거였어. 그럼 얘는 역함수니까 뭐의 부호가 마이너스면 x의 부호가 마이너스면 저쪽으로 넘어가는 거라고. 이렇게 해서 4가지 개요. 그러면 얘도 항상 얘도 그래프 한번 그려봅시다. y는 마이너스 로그 2분의 1 3 마이너스 x 더하기 2. 자 얘도 그려봅시다. 점근선은 어떻게 찾는 거라고 희윤아? 얘가 0 되는 게 로그 함수의 점근선. 이게 지수였으면 y는 2가 점근선, 로그 함수면 얘가 0 되는 게 점근선, x는 3이 점근선. 그래서 x는 3 찍으면 정점 찾읍시다 성원아. 진수가 1이 되면 이 값은 무조건 0이 됩니다. 진수가 1이 되게 해주는 x값이 얼마일까요? 2,2. 그렇지 정답 2,2. 2,2니까 여기 있겠네요. 그래서 선생님이 정점만 찍으면 점근선 기준으로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를 그냥 바로 찾을 수 있으니까 점근선이랑 정점으로 시작하는 거고 대신 이제 밑의 크기에 따라서 이 오른쪽 기준으로 밑의 크기가 1보다 크면 이렇게 1보다 0하고 1 사이면 이렇게 되니까 걔를 접으면 어떻게 될 것인지로 추론을 하시고 지수함수 같은 경우도 점근선 기준으로 이쪽은 1보다 크면 이렇게 되고 1보다 0하고 1 사이면 이렇게 되니까 이 밑에 나온다고 치면 밑의 크기가 1보다 크면 내려가고
0하고 1 사이 때 증가한다는 걸 이용하자고 이렇게. 그러면 이제 마무리. 예린 1번, 2번. 1번, 2번. 1번. 아이씨. 알았어. 증가, 감소. 증가, 감소.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증가해요. 그냥아 증가해요? 감소해요? 감소합니다. 자 보세요. 야 여기 마이너스는 여기다 이렇게 냅두지 말라 그랬어. 여기 2로 이렇게 바꿔. 그럼 원래는 뭐합니까? 오른쪽에 있었으면 뭐해? 증가하잖아. 증가. 그 새끼 접은 거잖아. 그럼 감소로 바뀐다고. 이렇게 생긴다고. 지금 얘를 접은 거야. 얘를 접은 거. 이렇게 생긴 그래프를 접은 거야. 밑이 2니까 이렇게 생긴 그래프를 접어서 감소하게 된다고. 이해돼? 이렇게 다시 거의 다 했어요. 그러게. 근데 내가 화투반 애들은 문제 하나 제일 빨리 풀면 문상 준다 그랬고, 근데 저기 목투반 애들은 그래프의 차이 정확하게 얘기하면 문상 준다 그랬는데 너네는 뭘 해야 문상을 주지? 그냥 주죠. 너무 쉬운데? 아 진짜 제일 잘하는 사람 한 명 주기로 했다. 한 명 준 거란 말이야. 뭘 하나 መል고하기엔 너무 쉬운데. 잘 찍기. 잘 찍기? 자 그러면 시끄럽고 야 y는 일단 조금만 더 합시다. 로그 함수 그래프 몇 개만 더 그려볼게요. 로그 3의 x 빼기 2 더하기 1 이렇게 되면 있잖아. 아니 승수나 x 저 점근선은 뭡니까? 어? 뭐라고? 안 들렸어. x는 2 재성아 점점 3, 1 이렇게. 그 다음에 조윤아 증가하냐 감소하냐? 감소합니다. 문제 끝.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바로 이 그래프다. y 감소. 이거는 이렇게 두지 말자. 로그는 분수 형태로도 웬만하면 안 쓸 거고요. 분수 형태로 쓰지 말자고 계속 얘기했잖아요. 분수는 그냥 뒤집어 버리면 끝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로그 앞에 함수 같은 경우는 로그 앞에 여기 마이너스 부호도 그냥 가만히 두지 않고 무조건 밑으로 내려버릴 거야. 그래서 밑의 크기가 1보다 큰지 작은지를 확인할 거야. 그걸 가지고 그래프를 그리시는 거 훨씬 더 편해요. 기준은 밑과 x의 부호가 되는 겁니다. x의 부호가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더 알아야 될 건 아니야. 아직 최승준 다시. 어이씨 내가. 자, 얘 점근선 얼마입니까? 안 들려? 마이너스 3이 뭔데? 점이야? 선이야? 뭐야? 마이너스 3이라고 부르면 어떡해? y는 마이너스 3. 야 너네 뭐 부를 때 숫자만 부르면 안 돼요. x좌표인지 y좌표인지 아니면 y는 마이너스 3인지 x는 마이너스 3인지를 불러주셔야 돼요. y는 마이너스 3이에요. 그 다음에 진성아 몇 컴마 몇이 정점이냐? 1, 마이너스 4가 정점이다. 그자? 증가하냐 감소하냐 그것만 따져봐라. 접기 전에 증가하냐 감소하냐? 밑이 얼마냐? 아유 밑이 얼마냐? 아니 이게 이 새끼의 밑이 요거야 요거 2분의 1이라고 불러야 돼? 2분의 1이야? 그럼 원래 감소야? 그럼 뒤집으면 증가.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된다. 알겠냐? 준아. 아 준이 로그 로그 하나만 더. 로그 정지윤.
자, 정근선 먼저 불러봐라. Y는 졌어. 아이 저기 진짜 뭔 소리야. 불나게 할 거야? 유나 지수의 정근선은 y는 마이너스 3이고 로그의 정근선은 요 새끼가 0 되는 거라고. 네. 뭐? 아 그렇게 말하지 말라니까. X는 그렇지. x는 4 이렇게. 그 다음에 정점 자 3, 어떻게 시켜보면 5 이렇게. 성원아 증가감소. 예? 증가감소. 감소. 오케이 정답. y 원래는 증가인 그래프였으니까 그걸 접은 거니까 감소하게 된다. 야 솔직하게 말해. 헷갈리는 사람 시켜줄게. 진짜 돼? 지수함수 정근선 지수. 야 그 다음에 그래프 그리고 나면 야 이 새끼 정의역이 4보다 작다는 거 보여? 오케이 그래프만 있으면 정의역 4보다 작고 치역은 실수 전체인 거 보이냐? 그 다음에 요것 뭐 이렇게 생긴 아까 뭐 이런 류의 그래프도 치역이 3보다 작다는 거 보여? 정의역은 모든 실수고 이 정도는.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저거 유형 문제 하나씩 풀 수 있는 시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딱 2개만 더 해드릴게요. 자 밑의 크기에 따라 이번에는 기본적인 개형 4가지씩을 판단했으면 지수들끼리의 대소 비교랑 로그들끼리의 대소 비교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2의 x제곱 그래프와 3의 x제곱 그래프와 4의 x제곱 그래프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해보자. 방금 전에 정근선과 혼자 그렸으니까 정근선이랑 정점만 알고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만 알면 끝나는 상황이었잖아. 근데 얘네들은 정근선과 정점이 똑같잖아. 그럼 얘네들은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도 아셔야 돼요. 그러면 자 누가 2의 x제곱이고 누가 3의 x제곱이고 누가 4의 x제곱일까요? 준식아 누가 2의 x제곱이 이게 빨초주 빨간색 2의 x제곱 y 왜? 2분의 1일 때 2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중에서 2분의 1이 제일 크고. 아 왼쪽 기준으로? 네. 아 오른쪽 기준으로 합시다. 숫자가 분수는 싫으니까 1 집어넣으면 1,2, 1,3, 1,4겠지? 밑이 크면 같은 지수일 때 밑이 큰 새끼가 위에 있지. 그래서 우리는 기준을 이쪽으로 생각하는 게 좀 편한데. 자,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는 정점을 기준으로 지수함수 같은 경우는 정점 오른쪽에서는 밑이 클수록 더 큰 함수값을 갖습니다. 밑이 클수록 더 큰 함수값을 가질 거야. 그래서 이 오른쪽에서 크기를 정하시면 반대편은 교차하게만 그려주시면 돼요. 교차하게만 그려주시면 돼요. 그러면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도 해야 되겠다. 자, 종윤아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누가 2분의 1이고 누가 3분의 1이고 누가 4분의 1일까요? 빨강이 4분의 1. 그 다음에 초록은 얘는 뭐? 3분의 1. 그 다음에 얘는 2분의 1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될 거예요. 얘도 똑같아. 정점 기준으로 크면 위에 있다니까? 숫자가 크면 위에 있을 거라고. 작으면 밑에 있고. 그래서 지수함수는 정점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건 밑의 크기가 크면 위에 있고 작으면 아래에 있다. 그건 0하고 1 사이든 1보다 크든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1 집어넣었을 때 제일 큰 값이 나와야 되니까 밑의 크기에 의해서 대수 비교가 결정된다. 근데 로그 함수는 어떻게 될까요?
2x, 3x, 4x는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2x, 3x, 4x가 어떻게 생길까요? 셋 다 로그 2x든 로그 3x든 로그 4x든 y는 x는 0을 점근선으로 갖고 1,0을 정점으로 가는 것까지 똑같아. 그러면 재성아 누가 로그 2니? 저기 색깔로 말해줘. 누가 로그 2니? 무슨 색? 초록색이 로그 2의 x고 정답. 얘가 로그 3의 x고 얘가 로그 4의 x입니다. 이유는 뭘까요? 이유는 뭘까요? 왜 지수랑 반대로 로그 같은 경우는 밑이 커버리면 더 함수값이 작아질까요? 우리 밑변환 공식 쓰면 이거 사각로그로 바꿨을 때 로그 2분의 로그 x, 로그 3분의 로그 x, 로그 4분의 로그 x라고 쓸 수 있지. 그럼 분모가 커진다는 소리지. 지금 밑이 커진다는 거. 그럼 분모가 커지니까 오히려 커질수록 전체는 작아지는 상황이 되겠지. 그래서 로그 같은 경우는 더 밑에 있는 게 큰 새끼가 밑에 있고 작은 새끼가 위에 있게 될 거야. 지수랑 반대로 지수에서는 큰 아이가 위에 있고 유찬아 큰 아이가 위에 있고 작은 아이가 밑에 있는데 로그는 작은 애가 위로 가고 큰 애가 밑으로 가고. 그러면 성원아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은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반대로가 무슨 말이죠? 색깔로 말씀해 주세요. 자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누굴까요? 좀 빨간색이 이거 빨간색이 2분의 1 클수록 밑에 있다고. 2분의 1이 더 큰 건 알아요? 3분의 1보다? 알죠? 4분의 1이 제일 작은 거 알죠? 클수록 위로 가고 반대편은 정점 기준으로 반대편은 교차만 해주시면 된다고요. 반대편은 교차만 해주시면 된다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로그 함수에서 제일 많이 틀리는 거. 자,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의 차이 아는 사람. 같은 그래프일지 다른 그래프일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위에 있는 함수랑 아래에 있는 함수는 같은 그래프일까요? 다른 그래프일까요? 다른 그래프예요. 진짜요? 자,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는 같은 그래프일까요? 다른 그래프일까요? 자, 왼쪽이랑 오른쪽 수학이가 설명해봐. 왼쪽이랑 오른쪽. 왼쪽은 같은 그래프예요? 다른 그래프예요? 달라요. 왼쪽은 다르고 오른쪽은요? 성경 같아요. 오른쪽은 같아요. 오른쪽은 같고 왼쪽은 다르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달라요? 정연 정역이 달라요. 이 새끼 정역은 양수 양수, 이 새끼 정역은 역대 영아닌 실수. 오케이? 그래서 얘는 어떻게 기억하시면 편하냐면 2가 나가긴 나가되 절대값이 이렇게 붙는다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위에 있는 그래프는 정역이 양수니까 2로그 2x는 이렇게 생긴 그래프라면 이게 2로그 2x. 이 로그 2의 절대값 x는 x의 절대값 있는 그래프는 정훈아 어떻게 그리자고 했었어? Y축 대치. y축 대칭시키자고 했었지? 그래서 이 그래프는 왼쪽 오른쪽이 동시에 나오는 그래프가 됩니다. 이렇게 이해됩니까? 그래서 얘네들의 차이 이해하셔야 돼요. 얘네들의 차이. 자, 그 다음에 내가 많이 틀리는 게 이거 한번 풀어보세요. 뭐냐면 대수비교. 아닌데. 에이씨 모르겠다. 자, 쌤이 내줄게 보세요. 자, 할에 a제곱이 27이고 7에 a제곱이 29고 3에 c제곱이 B야. 3에 c제곱이 5일 때 ABC의 대소비교 한번 해보세요. ABC 대소비교. ABC 대소비교. 누가 제일 크고 누가 제일 작은지 확인해보세요.
풀었었나? 맞는 것 같은데? 누가 제일 크고 누가 제일 작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A랑 B랑 C 중에서 누가 제일 크고 누가 제일 작은지 대소비교 한번 말해보세요. 이거 나오면 애들 처음에 거의 푸는 애들이 잘 없는데 처음 보면 그리고 G수로그 대소비교 중에서 제일 무당률 높은 문제예요. 정아 누가 제일 크고 누가 두 번째고 누가 세 번째게 12A 어? 12A 12A 순서는 아니야. 자 이거 어떻게 접근해야 돼 이게? 제일 먼저 푼 사람 문상 그리고 설명까지 제대로 하셔야 돼요. 반만 부르면 찍을라 안 되고. 했는데. 3 맞추고 설명 맞추면 문상 바로 드릴게요. 선생님 여기 풀었대요. 불러. ACB는 맞아요. 어? ACB는 맞아요. ACB A 누가 크고 누가 작은 건데? A 제일 작은 거. A 맞는 것 같은데? 들어봐. 아 여기 일단 A랑 B는 했을 때 A보다 B가 크죠. 그냥 그런 류의 감으로 푸는 거는 나 인정할 수가 없어. 로그 값에 다 파고요. 로그 29 어떻게 끝내요? 로그 7에 29가 얼만데? 1하고 2 사이 걷지. 로그 8에 27은 얼마고? 그것도 1하고 2 사이 걷지. 로그 3에 5는 얼마고? 그것도 1하고 2 사이 커요. 그렇죠. 심지어 난 GA랑 반명을 바꿔야 되려나 봐. GA에서는 푼에 있었는데 1분 더 줄게요. 들어봐. 뭘까? 그래프? 그래프를 그리면 될 것 같습니다. 오 불러 이정원. 부를 순 없을 것 같습니다. 왜? 왜? 거의 다 왔는데 값도 알아. 그리고 어떻게 푸는지도 알아. 그럼 다 된 거 아니야? C가 제일 크냐고? B가 ACB 아니에요? 자는 A, C, B 순서로 A가 제일 작고 B가 제일 커요. B가 제일 크죠. 그래프? 아유. 자 보세요. 제가 할게요. 그래프 그리면 나올 것 같긴 한데. 그래프 그릴 거예요. 어? 25 27 29 자 9의 C제곱은 9의 X제곱에 C 집어넣으면 25 된다고 했어요. 8의 X제곱에 A 집어넣으면 27 나온다 했어요. 야. 그 다음에 7의 X제곱에 오 ACB 아니네. 뭐야? 자 이렇게 됩니다. 포인트는 이거예요. 3의 C제곱이 5라는 걸 9의 C제곱이 25랑 똑같다고 바꿔주시는 게 포인트예요. 그럼 7x, 8x, 9x 그래프를 그렸을 때 더 큰 y 값이 나오게 해주는 x좌표들의 순서로 즉 그래프를 우리
지수록은 시너지 보면 처음에 뭐 이런 거 있죠. 루트 2랑 세제곱근삼이랑 누각하냐 이런 건 생각보다 시험에 잘 안 나오고요. 이건 지수 분모에 최소 공배수 거듭제곱해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별로 안 나오고요. 뭐가 좀 많이 나오냐면 대수비교로 나오더라도 지금처럼 그래프를 이용해서 x좌표들의 위치 관계를 따져서 대소비교를 찾으라는 거 로그에서도 또 똑같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수로그 함수 그래프를 7x, 8x, 9x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살펴보고 그러면 25, 27, 29가 되려면 x좌표들의 크기가 어떻게 될지를 따지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프를 이용하는 거 맞아요. 1,000원 줘? 그래프는 너 이 새끼 너 네가 1,000원 줘. 네가 2,000원 해가지고 애들 낚았으니까 네가 저기 1,000원 줘. 그래프를 이용하는 게 맞아요. 그래프를 이용해서 푸는 게 맞아. 지금 저거 제곱을 왜 하는 3의 x제곱 그래프는 이렇게 생기잖아. 그래서 3의 x제곱 그래프랑 7, 8이랑 비교하기가 좀 별로야. 그래서 5, 27, 29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5, 27, 29. 그래서 비교하기 용이하도록 밑도 비슷하게 크기도 비슷하게 바꿔주시면 그냥 한눈에 바로 보여요. 그냥 그 상태로 3의 x제곱 그래프 그리면 좀 헷갈려요.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는지에 따라 누가 더 위, x좌표가 어디가 더 크고 어디가 더 작아가지고 잘 안 보여요. 자, 그 다음에 지금 24번까지는 쉬워요. 그리고 24번까지는 선생님이 애들 유형 문제 풀이한 거 여기 목표반 주규반 애들 하면서 영상 올려놨으니까 혹시나 안 되는 거 있으면 한번 보고 푸시고 그 다음에 저기 24번부터 25번부터 34번까지가 어렵거든요. 25번부터 34번까지가 어려우니까 그것 좀 풀어보세요 지금. 다녀와 있어. 다녀와. 너무 어려워. 여기요? 25번부터 유형 25. 유형 25번부터 34번까지 10개가 좀 어려우니까